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볼게요. 뭐 단식 중단 이후에 지금 약물 치료도 받고 있고요. 복식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상태는 많이 호전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확인을 했고요. 네네. 그 26일 날 영장 실질 심사는 지금 출석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특별한 그 사이에 뭐 건강상 이상이 있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26일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이제 핵심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 사유로 검찰에서 적시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요. 뭐 범죄 중대성이라는 것은 그 배임 액수라든지 뇌물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기 때문에 범행이 중대하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그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배임이고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이제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법리 다툼이 대단히 필요한 그런 또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소명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특히 검찰에서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들을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네. 이게 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일어났던 것이고 뭐 아시겠지만 수백 차례에 걸쳐서 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자료도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뭐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23일 동안 검사가 그 상주하면서 6만 7천 건에 관련된 자료들도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증거는 이미 다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 그리고 뭐 우리 당사라든지 본청까지 다 압수수색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것도 지금 자료들로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네. 26일 명백히 출석하겠다고 입장 갖고 있고요. 네. 특별하게 건강이 뭐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일을 연장 가능성도 다시 하자는 그런 예.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 신문 기일은 반드시 출석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정말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타일상 그런 걸 또 이렇게 그동안에 소환 조사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듯이 그 당당하게 이렇게 임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한 게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청하고 한 거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그 24일 동안 단식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부의 그런 국정 무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알려진 거죠. 알려지고 거기다 더해서 24일 동안 곡기 끊고 목숨 건 단식 투쟁하는데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 인면수심적인 그 태도까지가 덧붙여져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히 커졌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당내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당원들조차도 각종 이제 뭐 의총이라든지 비상의총이라든지 또는 중앙이라든지 또는 집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 결속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런 국정 무능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맞서 싸우겠다라는 것을 우리 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라든지 종교계라든지 노동계 등이 많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와서 그런 약속들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원에서의 결속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 게 무슨 방탄 단식이다 이런 프레임을 걸었지만 예. 실제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이 너무 무도하다. 왜냐하면 불구속 기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야당 대표를 1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전방위적인 표적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거를 부결시켜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것도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도 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 이런 요청이 앞서서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모아서 이거를 법원 측에 전달을 하는 과정입니까?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모아서 일정이. 모아서 예. 그 이제 변호인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거나 또는 그 민원실 통해서 제출을 한다라고 들었는데요. 예. 이거는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에서의 관점도 이 체포동의안을 신청한 것, 친 것, 요까지는 검찰의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검찰에서 수사관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 이제 26일 불호해갖고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당대표가 초유의 이제 체포동의 가결돼서 실질 심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당원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인승구속이 필요한 거냐,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그 의사표현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뭐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도
그 일부의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탄 프레임에 대해서 당을 위한 관점에서 주장한 것이지 당대표가 구속되길 바래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이제는 저는 그 26일 그 실질심사 이후에는 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프레임에 대한 것은 소멸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진짜 온전하게 윤석열 정부의 각종 경제 민생과 관련된 외교 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각종 의혹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제대로 된 심판들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우리 민주당이 이제 집중해서 대여 선명 투쟁을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홍갑석 의원, 이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는데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송갑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선출직으로 출마했었어요. 예. 최고위원회. 그래도 낙선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비명 쪽 의원들께서 좀 이렇게 당직들을 지금 탕평으로 좀 이렇게 재편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올해 4월인가요? 그때 다시 당직 개편을 할 때 그때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은 뭐 친명이나 비명이나 이런 사이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당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이 아마 주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본인도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공식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제 이 당론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뭐 정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든지 이렇게 좀 엇박자를 많이 내는 의견들을 많이 냈다라고 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좀 나왔었다. 예.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옆에서 좀 지켜봤는데 상당히 좀 억울하신 측면이 있어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부결을 위한 노력들도 많이 했고 실제로 비상의총을 열어갖고 비상의총에서도 이 정적제고 표적수사에 대해서 결연히 맞선다라는 결의도 했었고 또 중앙위까지 열어갖고 똑같은 내용을 또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안 한 것은 다 인지상정으로 의원들이 다 부결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그 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139 찬석은 가결이 149명으로 늘어나는 이런 이제 참담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김종민 의원께서 방송에 나와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당 안에서는 들은 얘기지만 네. 이게 체포동의안 투표하기 전에 하루 이틀 동안에 계속해서 중진 의원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의사타진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선 우퇴 얘기도 있고 통합적 비대위를 꾸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실토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체포동의안의 내용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거는 이재명 대표는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공천학살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 것인데 그거조차도 지금 만족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송국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도살인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검찰과 여당이 칼을 빌려서 당대표를 죽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로 당에 지금 되게 격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런 지금 최고위원 사태가 일어나고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조속히 이제 26일 원내대표 새로 그렇죠. 뽑으니까 빨리 조기 수습해야 될 과정이 여전히 우리 민주당한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투표로 갑니까? 아니면 추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 추대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게요.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명이라고 분류하기에는 그 캐리어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난번 색채가 조금 옅기는 하죠. 대선 예. 때 그 이낙연 그 후보 정책본부장 하셨고 네. 이낙연 대표 때 민주연구원장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낙연 쪽 전 대표님하고도 되게 가까운 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본인이 원래 성동구에 삼선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험지인 서초로 지역구까지 옮기셨어요. 옮기셨죠. 예, 예. 그래서 본인은 이제 먼저 선당무사 하겠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는 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명 비명 이런 걸 떠나서 그나마 지금 현재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현재 이런 혼란스러운 당을 가장 수습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라는 의견들이 당내에 좀 모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원욱 의원도 뭐 출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기도 했던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홍익표 의원 쪽으로 추대되거나 또는 경선을 하더라도 홍익표 예. 의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이 대표가 없는 민주당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한테 어때요? 질문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좀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고 어려운 예. 질문이죠. 사실 좀 답드리기도 참 난감합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아직 26일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 기각되면 오히려 이제
오히려 윤석열 검찰에 엄청난 이제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전제로 지금 뭐 구속될 것이라 전제로 여쭤보셨으니까 예.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원내대표가 26일 선출이 먼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제 당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대행을 원내대표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12월 되기 전에는 그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원 당규상.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정기 국회 중이고 예산도 예. 있고 뭐 해야 되고 저기 주요한 민생법안 처리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한두 달 사이에 전당대회를 여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달 사이에 당내에서 많은 논의들을 통해서 이 지도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